네, 안녕하세요. 이서연입니다. 자,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요, 우리 9월 달에 우리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 모의평가 받잖아요. 자, 비문학 지문을 하나 가지고 왔거든요. 비문학 문제 풀기 굉장히 어려우시죠? 시간도 많이 모자르고, 배경 지식이 없는 학생들은 이게 무슨 말인가 하는 경우도 많을 텐데, 자, 비문학 독해할 때, 배경 지식이 없어도 어느 정도 학습하는 방법, 그것만 알면은 어느 정도 조금 수월하게 문제를 풀 수가 있거든요. 자, 오늘은 비문학 지문을 공부할 때 우리가 학습할 수 있는 학습 방향에 대해서 학습을 하고, 그다음 비문학 우리 모의평가 문제를 가지고 짧게 제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거 실제로 우리가 지금 모의평가 문제 나왔던 선지예요. 선지인데, 1번부터 3번까지. 자, 실제 1번, 2번, 3번 문제를 제가 가지고 왔거든요. 이번 시간에. 1번, 2번, 3번 문제를 보니까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 자, 이해도를 묻는 문제가 나왔고요. 2번에서는 A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 이 A가 주어지겠죠? 어떤 A를 주고 거기에서 알맞은 내용을 찾으라는 거고, 그 다음에 3번 문제 유형은 진짜 많이 나오는 유형인데, 자, 보기는 학생의 독서 일지이다. A씨와 관련해서 학생의 읽기 양상을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 자, 이해한 내용. 독해력을 파악하는 문제가 계속 비문학 지문에서는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배경 지식이 학생들마다 많은 차이가 나기 때문에 배경 지식이 있고 없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모르는 내용이 나오더라도 이거를 정확하고 빠른 시간 안에 정확하게 읽는 연습을 해야 돼요. 자, 빠르고 정확하게 읽는 연습을 실제 기출되었던 문제 있죠? 실제 기출된 문제로 여러분들 하루에 지문 한 개씩 가지고 연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먼저 이 문제를 풀기 전에 이 지문이에요. 자, 이게 실제 1번부터 3번 9월 달에 본 고3 9월 모의평가 지문인데, 자, 이 지문을 보기 전에 우리가 문제가 있죠. 2번 문제인데, 제가 2번 문제를 가지고 왔는데, A에서 알 수 있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 하고, 이거 문제 선지가 5개가 나왔고요. 그 A가 뭐냐면은 제가 지금 이거 쳐온 거. 자, 요게 A거든요. 요게 A 지문이에요. 자, 요게 A 지문인데 같이 한번 읽어 보기 전에, 자, 어떤 내용이 문제가 있잖아요. 자, 알 수 있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거, 맞는 거를 찾는 거죠. 맞는 거를 찾는 건데, 자, 여기서 선지가 5개가 나오잖아요. 이거를 너무 자세하게 읽는 것보다는 핵심 키워드를 빠르게 눈으로 스크린 해가면서 보는 게 중요하거든요. 1번 한번 볼게요. 인공지능은 독자의 개인적 선호를 배제하면서 균형 있는 자료를 생성하고, 자, 정보를 위주로 하여 인공지능은 정보를 사전에 학습하고, 인공지능이 정보를 추출 및 조합하는 과정에서 편견 있는 정보는 제거되고, 자, 그 다음에 4번. 자, 인공지능이 자료를 생성하는 과정에서 원래 자료의 작성 의도나 맥락의 변화 가능성은 차단되고, 인공지능이 사전에 학습한 정보가 사실에 부합하더라도 자료 생성 과정에서 왜곡이 발생될 가능성이 있다. 자, 이거를 너무 심각하게 선지를 너무너무 심각하게 시간을 끌어서 읽으면 안 되고, 빠르게 키워드만 체크해 가면서 읽고, 그 다음에 지문을 정확히 읽어야겠죠. 지문을 정확히 읽고. 이 문제에서 맨 처음에 저는 시험 문제 풀 때 이거를 문제를 먼저 빠르게 보거든요. 너무 심각하게 안 보고 짧은 시간 동안 눈에 빨리 지나가면서 한번 읽어보는데, 자, 여러분의 맞는 학습 방법을 이렇게 찾으셔야 돼요. 문제를 먼저 볼 건지 아니면 지문을 먼저 볼 건지, 자, 그거는 여러분이 문제를 많이 풀어보면은 습득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자, 문제를 많이 풀어보셔야 돼요. 그래서 지문 한번 볼게요. 자, 이게 A예요. 자, 이게 A 지문인데 A를 말하는 건데, 자, 방대한 규모의 정보를 사전에 학습한 인공지능은 독자의 요구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추출하고, 자, 독자의 요구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추출하고, 자, 조합해서 자료를 생성한다. 자, 학습한 정보의 인종, 지역, 성별 등에 대해 편견이 있거나 사실이 아닌 정보가 포함될 경우 인공지능이 생성한 자료에도 그런
그런 내용이 나타날 수 있다. 자, 그리고 학습한 정보에 문제가 없더라도 자, 정보의 추출 및 조합 과정에서 정보의 왜곡이 나타날 수 있다. 자, 이렇게 읽을 때는 중요한 부분에 밑줄을 그어가면서 그리고 반복되는 내용이 뭔지 그거를 체크하면서 읽으셔야겠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진짜로. 자, 그 다음에 한번 볼게요. 자, 즉 다음에 나오죠. 이게 표지, 이제 표지의 사용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즉, 이게 또한이라는 표지가 나오죠. 이 표지 사용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이 앞이나 뒤는 열심히 읽으셔야 돼요. 독자의 요구나 선호에 부합하는 일부 정보만 편중되게 발췌하거나 일부 해석을 누락하기도 한다. 자, 또한 원래의 자료가 가지고 있던 작성 의도나 맥락이 훼손되기도 하며 출처가 누락되거나 잘못 표시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지문이 읽었거든요. 자, 그럼 문제를 여러분은 이거 1번부터 선지 5번까지 하나하나 체크해 가면서 맞는 정답을 골라야겠죠. 그쵸? 자, 근데 이거 고를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아까 우리 지문 읽었잖아요. 그 지문에 있는 세부 정보의 위치를 파악하는 거. 그러니까 이게 세부 정보, 지문에 있는 진짜 중요한 거, 세부 정보의 위치를 파악하는 거. 자, 이게 진짜 중요해요. 세부 정보 위치 파악하면서 읽는 게 진짜 중요해요. 자, 우리가 이거 한번 읽은 다음에 다시 뭐 선지에서 나오는 부분은 다시 되돌아가서 읽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느 부분에 몇 번째 단락에 어떤 내용이 있다. 그거를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거를 세부 정보 위치 파악이라고 하는데 자, 1번 볼게요. 인공지능은 독자의 개인적 선호를 배제하면서 균형 있게 자료를 생성한다. 자, 개인적 선호 이거 배제한다고 했나요? 개인적 선호. 자, 이게 틀렸죠. 요게 틀린 건데 자, 이거는 즉 뒤에 나와 있어요. 즉 뒤에 나와 있는 내용이죠. 즉 여기 뒤에 독자의 요구나 선호에 부합. 자, 여기 나와 있죠. 독자의 요구나 자, 선호에 부합하는 거. 자, 이쪽 부분에 나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앞에 읽은 지문 어느 부분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그거를 꼭 찾으셔야 돼요. 그거를 꼭 알고 도장 찍듯이 눈에 찍어 놓고 읽으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자, 요게 틀렸죠. 이거 틀렸기 때문에 이건 아니고 즉 뒤에 나와 있고 두 번째 독자가 인공지능에 요구한 정보를 위주로 하여 인공지능은 정보를 사전에 학습한다고 했나요? 그러니까 독자가 인공지능에 요구한 정보를 위주. 자, 요거는 앞부분에 나와 있었어요. 자, 이거 앞부분에 이거는 지문 앞부분에 나와 있었는데 그 다음에 인공지능은 정보를 사전에 학습한다. 자, 요거는 지문에 없어요. 자, 요거 사전 학습은 지문에 없는 내용이죠. 없는 내용이었고 그 다음에 3번. 인공지능이 정보를 추출 및 조합하는 과정에서 편견 있는 정보는 일괄적으로 제거된다라고 했는데 자, 편견 있는 정보는 일괄적으로 이게 잘못된 거죠. 편견 있는 정보는 자, 일괄적으로 제거된다. 이거 즉 뒤에 표지요. 즉 뒤에 이게 나와 있거든요. 그 뒤에 나와 있는 정보인데 한번 가서 볼게요. 자, 즉 뒤에. 자, 이거 맥락이 훼손되기도 하며 작성 의도나 맥락이 훼손되기도 하며 출처가 누락되거나 잘못 표시될 가능성도 있다. 자, 그리고 뭐 독자의 요구나 선호에 부합하는 일부 정보만 편중되게 발췌하거나 일부에서 뭐 누락하기도 한다. 자, 이쪽 부분을 읽으면은 자, 일괄적으로 제거된다. 이거하고 거리가 먼 거죠. 자, 요거하고는 자, 거리가 먼 내용이라는 거를 알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자, 그다음 내용 볼게요. 그다음에 4번. 자, 인공지능이 자료를 생성하는 과정에서 원래 자료의 작성 의도나 맥락의 변화 가능성은 차단된다. 맥락의 변화 가능성 차단돼요. 여러분 이 내용 있었나요? 자, 여기에서는 없었던 내용이죠. 이 지문에서는 자, 이 내용은 안 나와 있는데 자, 요거를 어디를 보냐면 또한 뒤를 한번 볼게요. 자, 또한 뒤를 보면은 자, 요 뒤에 선지 4와 관련된
내용을 보고 4번 내용이 틀렸구나라는 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쪽 부분을 읽었을 때. 자, 그리고 다시 또 돌아와서 5번 볼게요. 자, 인공지능이 사전에 학습한 정보가 사실에 부합하더라도 생성 과정에서 왜곡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자, 이거는 어디에 있었냐면은, 자, 이 내용은 그대로 나와 있거든요. 어디에 있었냐면, 하나, 둘, 셋, 넷, 다, 여. 자, 이게 여기 6번째, 7번째 줄, 이쪽을 학습한 정보에 문제가 없더라도, 뭐, 정보의 추출 및 조합 과정에서 정보의 왜곡이 나타날 수 있다. 자, 이쪽 부분을 읽었을 경우 그 선지가 5번이 맞다는 거를 여러분들은 쉽게 알 수 있었거든요. 자, 이 문제는 그렇게 어렵지 않게 출제된 내용이기 때문에 정답은 5번이에요. 그래서 정답은 5번. 자, 왜냐하면은 세부 정보의 위치를 파악하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면은 이렇게 우리가 한 번 읽고 한 번 읽은 내용을 기억하기가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각각 문단별로 중심 내용을 파악한 다음에 어느 부분에 어떤 내용이 있었지 그거를 메모하거나 밑줄 그어가면서 읽고 선지에서 그 내용이 나왔을 때 그쪽 부분을 다시 가서 한번 읽어보면은 답을 정확하게 찾을 수가 있거든요. 저는 그렇게 풀고 있고요. 그리고 세부 정보 위치 파악하는 거는 독서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거는 제가 한번 이거는 이런 문제 유형이 있구나라는 것 정도를 알려주기 위해서 제가 쳐왔는데, 자, 문제가 뭐냐면은, 자, 문제가 이거예요. 3번 문제 보기는 학생의 독서 일지이다. A씨와 관련해서 학생의 읽기 양상을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 자, 가장 적절한 거 맞는 거를 고르라는 거거든요. 자, 이거 보기를 보면은 뭐 채독이라는 독서 방법이 궁금해서 인공지능으로 자료를 생성해서 읽어봤다. 자, 생성된 자료의 채독은 글의 근본적인 의미를 깨달아 몸으로 느끼며 읽는 읽기이다. 자, 채독에 대해서 나와 있는 건데 이 문제는 이 보기에 힌트가 다 주어져 있어요. 이 보기에 힌트가 있기 때문에 이 보기를 잘 읽고 문제를 풀으셔야 돼요. 지문도 중요하지만 이 보기에 문제에 대한 핵심 키워드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꼭 잘 읽고 진짜 중요하게 여러분들한테 문제를 더 쉽게 풀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보기가 주어지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그거를 잘 알고 문제를 푸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런 문제는 이렇게 푸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여기 이런 문제 유형 파악하는 거. 자, 이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인공지능에 관한 지문이 요즘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모의고사라든지 뭐 어떤 사회적인 문제, 시사적인 문제, 비문학 지문, 그 다음에 뭐 다른 문학 지문, 그런 거와 연관지어 가지고 인공지능은 지금 우리나라 세계적으로 한 획을 긋는 새로운 기술 혁명이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인공지능에 관한 지문이 나올 확률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자, 이거 있을 때 여기에서 한번 편견이 있는 표현이 나타나는지, 자, 독자는 인공지능이 생성한 자료에 편견이 있는 표현이 나타나는지, 자, 그 다음에 인공지능의 출처는 명확한지, 그 다음에 한쪽으로 치우친 방향의 자료만 생성하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방향 중심,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거, 그걸 뭐라 그러죠? 자, 그거를 공정성. 자, 이거 공정성의 개념이 여기 나오죠. 한쪽으로 치우친 방향의 자료만 생성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자, 이거를 보고, 자, 편견이 없는지, 출처가 명확한지, 뭐 공정성. 자, 요런 키워드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지문을 보고 답을 맞추는 걸 떠나서 요런 게 있으면은 이런 기본 개념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셔야 돼요. 이걸 배경 지식으로 나중에 쓸 수 있게끔 머릿속에 저장해 두시는 게 문제를 풀 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자, 이거 이거는 보기는 다시 한번 설명해 주면, 이 보기는 여러분들의 문제 풀 때 힌트를 주기 위한 거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시해서 문제를 풀으셔야 합니다. 자, 이런 게 있고요. 그리고 또 제가 또 당부하고 싶은 말은, 인공지능 관련
저 면접 같은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요즘 인공지능과 관련된 비문학 지문이 나올 확률이 저는 높다고 생각하거든요. 진짜 그렇기 때문에 자, 여기에 관련된 내용을 여러분들이 인공지능과 관련된 내용이 나오면은 신문이라도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우리 시험은 빠른 시간 동안, 정해진 시간 동안 많은 문제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짧은 시간 동안에 문제를 정확히 읽는 연습을 하고 문제 풀 때 자신의 의견을 넣지 말고 문제를 낸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면서 문제를 푸는 연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했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문제를 풀 때 세부 정보의 위치를 파악한다는 거. 자, 그거 꼭 알고 여러분 문제 푸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